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점유권부터죠. 네. 자, 교재 219페이지. 자, 219페이지. 자, 이장 물권의 강론에서 자, 점유권부터 시작합니다. 자, 점유권인데 일반적으로 점유권에서 두 문제 이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문제 정도. 자, 점유권 하기 전에 자, 점유가 뭔지부터. 자, 우리가 점유한다. 점유란 어떤 걸 우리가 점유라고 하냐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이거예요. 지배. 자, 그리고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렇게 이걸 우리가 점유라고 부릅니다. 이걸 점유라고. 그러면 자, 앞으로 점유의 다른 말은 뭐가 되는 거죠? 지배. 자, 그럼 지배가 뭐냐는 건데 이 상태를 지배라고 그래요. 이것도 지배고요. 지배고 제가 지금 안경을 착용하고 있죠. 안경을. 자, 이것도 지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에 앉아 계시잖아요. 자, 그것도 지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점유한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사람을 부를 때 가르쳐서 우리가 점유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점유자. 그리고 그 점유하는 자에게 권리를 하나 주니 그 권리를 우리가 점유권 이렇게 부릅니다. 점유권. 지난주 거 물어봐도 될까요? 지난주 했던 것 중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물권. 그 사람을 물권자.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권리를 갖는 사람인데 권리가 있는데 내 권리를 지금 방해받고 있다. 내 권리에 침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뭐예요? 물권적 청권 이랬던가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에 침해를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의 권리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자, 6가지가 같은 말인 거예요. 6가지가 해볼 거예요. 6가지. 자, 지배, 점유, 점유자, 점유권, 그리고 점유보호 청구권. 5개인데 이걸 제도로 부르면 점유 제도로 갑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지배, 점유, 점유자, 점유권, 점유보호 청구권. 제도를 뭐라 한다고요? 점유 제도. 입으로. 그래서 점유권은 내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말을 바꿔주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파트다. 다시요. 그래서 앞으로 말을 바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지금 점유권 아니겠습니까? 점유권. 그러면 이런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지배를 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 되겠습니다. 지배를 하면. 그럼 여기서 지금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배. 자, 이 지배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어떤 거냐? 오늘. 자, 지배를 보면 어떤 물건을 말이죠. 자, 현실적, 물리적으로 자, 지배. 현실적,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도 지배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물리적 지배라는 게 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배 맞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 입장은 현실적,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만약에 시험 문제 자, 점유라는 말은 현실적, 물리적 점유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것만 의미하지 않고 플러스 자, 지배 가능성이 있다. 이래요. 지배 가능성만 있어도 이걸 지배로 봅니다. 이걸 지배로 봐요. 그러니까 가능성만 있어도 지배됩니다. 지배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지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점유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자, 이 두 가지 좀 플러스란 거 아니에요? 현실적 물리적 지배에 자, 플러스 앞으로 지배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지배 점유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학원에 오실 때 운전을 직접 하고 오셨다. 그러면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차를 여러분들이 현실적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배하고 있다. 그럼 뭐가 이게? 점유.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 점유자. 여러분에게 점유권. 자, 뭐가 있는 겁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런데 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면 차는 주차장에 있는 거고요. 몸은 강의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차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2시가 되면 다시 그 차를 운전할 거 아닙니까? 지배할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 비록 몸은 여기 있고 차는 주차장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차를 점유한다. 여러분이 점유자, 여러분에게 점유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뭐가 발생되는 거죠? 점유보호 청구권. 그래서 끝나고 가봤더니 어떤 자가 여러분 차에 앉아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점유권에 여러분이 점유를 해야 되는데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시간상으로 보면 일정 시간 동안 계속성을 요구합니다. 무슨 성이 있어야 한다고요? 계속성. 계속성. 자, 이렇게 잡아왔다는 말은 일시적 지배. 일시적으로 지배한다. 자, 일시적 지배는 지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배를 다른 말로 바꿔보실래요? 지배를 다른 말로 바꿔봐요. 뭐 점유가 아니다가 된 거지. 아하,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건 점유가 아니래요. 일정 시간 동안 시간이 계속 쭉 일정 시간 동안 유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지. 일시적 지배는 지배가 아니라는 게. 좀 봐보세요. 자, 그 볼펜 좀 빌려줘봐요. 빌려갔잖아요. 이걸 일시적 지배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일시적 지배도 지배를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지배하고 있죠.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점유. 뭡니까? 그러면 이제 점유자. 무슨 권 발생? 점유권 발생. 점유권이 있다면 점유보호 청구권 이거죠. 내 볼펜 주세요. 뭐라고 하면 돼?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 못 줍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권리가 발생되는 건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자,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지배가 아니야. 무슨 권이 없다고요? 점유권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상태란 말이죠.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걸 일시적 지배라고 그래요. 2시까지만 앉을 수 있는 거잖아. 2시까지만 책걸상에 앉을 수 있는 그 책걸상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2시가 되면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 그죠? 오늘 민법을 배웠다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직원분들이 이거 청소한다고 나가세요 그랬더니 오늘 민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금 책걸상을 제가 지배합니다. 제가 점유자입니다. 저한테 점유권이 있거든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거예요. 싫어요 라고 할 수가 없다고. 무슨 권이 없다는 겁니까? 점유권이.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점유권이라는 말 하고요. 점유권이라는 말 하고, 자, 본권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점유권과 본권은 구별된다. 종종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본권이라는 말이. 본권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은 어떻게 구별되냐? 지금 이 소리가 되는 건데, 자, 우리 교재 지금 220페이지 할 거예요. 교재 2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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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방금, 자, 점유권은 방금 정리를 해줬는데,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칠판 좀 보시죠. 자,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물건을 뭐 하면? 지배하기만 하면 이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끝나고 그랬잖아요. 자, 거기에 반해서 본권이라는 말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던데 그 물건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소유권이다, 무슨 권이다 한정시키지 아니하고 물건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본권이 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리만 있다면 무슨 권이 있다고 그러셔야 돼? 본권. 갑이 이 자전거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갑은 자, 이 자전거의 소유자야. 그러면 소유권이 있겠죠? 그러면 갑은 이 물건, 자전거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가 있나요? 있나요? 무슨 권을 가지고 있나요? 소유권. 이걸
본권이라고 한다니까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걸 무슨 권이라고 그래? 본권. 그러니까 물건에서 권리만 있다면 다 본권이 있다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지 내가. 왠지 느낌에 두 분은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지금. 자, 잠깐만요. 자, 가방우라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권. 본권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느낌이. 본권이 몇 개예요? 응? 그렇죠. 두 개죠. 권리만, 물건에 대해서 권리만 있다면 본권이 있다라고 부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갑은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권이 있는 거지. 권리, 자기 권리. 을도 이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전세권. 자,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자기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하니까요? 본권. 그러면 이 말이 맞나요? 자, 을은 전세권이라는 본권에 의해서 이걸 점유한다. 맞잖아요. 물건에 권리만 있다면 본권이 있다라고 부른다니까요. 정당한 권리만 있다면. 소유권으로 한정시키는 말이 아니라 권리만 있다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믿음이 안 갈까? 다시. 자, 지상권. 자, 본권 몇 개? 두 개죠. 자, 어떻게 두 개? 소유권이라고 하는 본권하고 무슨 권? 지상권이라고 하는 본권 두 개라니까요. 자, 1억의 소비대차. 자, 우리 여기 저당권 본권 몇 개? 두 개. 소유권이라는 권리.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이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본권. 다 본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물권의 종류가 몇 개입니까? 개수가? 왜 이러지? 자, 물권의 개수가 몇 개라니까요? 8개지, 8개. 8개. 자, 어떻게 되시죠? 점유권. 봐봐요. 점유권. 그리고 본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유권. 그리고 지지전,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니까 본권 그러면 7개가 본권이라니까요. 어떻게 본권입니까? 뭐가? 소유권, 전,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해가 되세요? 다시요. 자,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본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고, 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물건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 그게 어떤 권리인지는 따지지 않고 권리만 있다면 무슨 권이 있다라고? 본권이 있다라고 부른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 보자. 갑이 이 자전거의 소유자라면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본권에 있는 거지. 본래 자기 권리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겁니다. 집에. 그러면 무슨 권도 있을까요? 점유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권을 가지고서 지배한다니까,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를 우리 훔쳐갔다, 침탈, 이렇게 해요. 훔쳐갔다. 그러면 자전거가 좀 이렇게 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이 물건에서 권리가 있어요? 얘 소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무슨 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거지. 그러면 소유권이 없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권은 없는데, 본권은 없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권은 나온다는 겁니까? 점유권.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니까. 그럼 이렇게 좀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권이 없어도, 본권이 없어도 점유권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본권을 가지고서 점유하는 게 일반적인데 무슨 권 없이도, 본권 없이도 점유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점유권과 본권은 구별되죠. 어떻게 구별됩니까? 점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본권의 유무를 떠나서 물건을 지배만 하면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다가 인정되는 권리를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며, 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소유권이 됐건 지상권이 됐건 지역권이 됐건 전세권이 됐건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서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걸 줄여서 뭐가 있다고 그래야 되는지? 본권이 있다. 이해됩니까? 그럼 유치권도 본권인가요? 맞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제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저한테 시계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정당하게 그 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걸 본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권이라고 그러죠? 유치권이라는 본권에 의해서, 자기 권리에 의해서 내 물건을 안 주고, 내 시계를 안 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것만 해봅시다. 자, 점유권과 본권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알겠죠? 본권이란 말은 뭐라고요? 물건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본권이 있다고 그러셔야 돼. 몇 개 있습니까? 일곱 개. 불러봐요. 시작.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이라고 하면 본권, 질권이라고 하면 본권. 알겠죠? 그리고 저당권이라고 하면 본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점유제도에 예외가 있는데요. 이제 예외. 자, 점유제도를 하면 방금 제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 물건에서 정당한 권리가 있건 없건, 본권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불문하고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근데 예외란 말을 썼습니다. 예외. 그래서 첫 번째가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 자, 그러면 점유보조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첫 번째가 점유보조자는 상하관계에서 다른 말로 자 지시관계에서 상하관계에서 하 아래쪽 있는 사람 이렇게 그리고 지시관계에서 이 지시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그래요. 상하관계에서 지시관계에서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장 대 직원의 관계. 사장이 직원에게 지시하면 직원은 지시를 받아야 되죠. 그잖아요.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점유보조자.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면 돼? 직원. 내가 편의점 사장이다. 직원을 채용을 했다. 그 직원을 부르는 말을 뭐라 한다고요?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점유보조자. 그러면 자,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지배해요. 편의점 직원, 사장 없으면 물건을 정리해야 하네요. 하지. 그러니까 자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 점유보조자가 한 이 지배는 지배로 안 본다니까요. 이걸 지배로 안 봐요. 그러면 점유보조자가 한 건 지배는 지배가 아니래.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뭐가 아닙니까? 점유가 아닌 거지. 그러면 점유가 아니면 6가지가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자, 이게 점유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가 아닐까요? 점유자가 아닌 거고. 점유자가 아니니 뭐가 없을까요? 점유권이라는 게 없겠죠. 그러면 아예 점유권 자체가 없으니 뭔가 점유권을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 점유보호 청구권? 아니, 권리가 없는데 뭘 보호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자, 이건 점유 자체가 아니니 점유보조자는 가지고 있더라도 점유가 아닙니다. 점유가.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냐면 점유취득시효라는 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왜 점유자의 예외란 말을 썼냐면 본권의 유무를 따라서 정당한 권리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물건을 지배만 하면 점유권을 주라 했는데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 하더라도 지배를 하더라도 뭘 주지 않습니까? 지배를 하더라도 점유권을 안 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외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걸 이제 빨리 잡아내는 방법은 칠판을 보니 아하, 점유보조자는 무슨 권이 없다는 겁니까? 점유권이 없다잖아. 없으니 없고 없죠. 그래서 앞으로 빨리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점유보조자가 떴다. 이렇게요. 그러면 끝 문장은 없다요, 없다. 그러니까 점유보조자에게 점유권과 관련된 무슨 권리가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점유보조자는 시험 문제 떴다. 그러면 끝 문장 뭐로 끝낸다고요? 없다. 자, 그러면 자, 판례를 좀 잠깐 살펴보죠. 자, 판례 보시겠습니다. 자, 도대체 점유보조자가 이제 점유보조자. 자, 우리 관련 판례를 보면 대역 좀 해보세요. 자, 점유보조자는 상하관계에서 나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상하관계에서 지시관계에서 지시를 받는 사람, 아래쪽에 있는 사람. 그렇다면 장인하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장인과 사이의 관계는 상하관계입니까? 평등관계입니까? 야, 어제 내가 수업을 하는데 상하관계입니까? 평등관계입니까? 그랬더니 앞에 계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평등관계인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인간은 다 평등하잖아요. 이러더라.
누가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고 그랬어? 어? 근데 가족 내부에서 아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상하 관계입니까? 평등 관계입니까? 아니 위아래가 있잖아요. 아니 어른이라고 하잖아. 어른. 그러니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자 그러니까 자 상하 관계라고. 윗 어른이잖아요. 자 판례 보시죠. 자 이거 장인. 근데 말이죠 이 사람이 장인이 시골에 농사를 크게 짓는 땅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사위를 지금 뽑았는데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대릴 사위를 뽑았다니까. 누구? 무슨 사위? 대릴 사위. 제 꿈이기도 해요. 대릴 사위. 아니 내가 대릴 사위로 간다는 게 아니라 왜 갑니까 거기를. 자 그런데 천사 같은 제 딸이 있잖아.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 난 정말로. 그래서 나 대릴 사위 옆에 대릴 사위 이렇게. 그래서 만약 주택에 산다면 집을 좀 크게 지어가지고요 1층은 내가 사고 2층에 걔네들 살게 하고 아침마다 다 물 한 인사 받고. 좋지요. 얼마나 잘해주겠어 내가. 아니 뭐가 피곤할까. 자 아파트에 산다면 101호 102호 다 내가 살고. 아우 좋아라. 아무튼 됐어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말이야. 이 장인은 자 사위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밤 머슴을 데리고 온 거야. 머슴. 그러니까 땅이 많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자 이 사위가 말이죠. 장인의 땅을 20년 이상 20년간 정말 소처럼 일만 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불쌍하겠어 이게. 근데 이 마을 주민 중에 또 한 분이 하필이면 공인 중에서 공부를 했네. 그래서 학원에 가니까 민법 선생이 좋은 걸 가르쳐줘요. 몇 년간?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뭐 했다고?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다라고 이렇게 이 사위한테 말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또 사위기가 또 팔랑팔랑 가서 장인어른에게 말했겠죠. 가서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의 땅을 20년 이상 점유했지 않습니까? 자 법에서 이렇게 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땅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장인 분기탱천 하시오? 사위 뺨 때리겠지 막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멈춰낼 거 아닙니까? 근데 사위가 장인한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라 땅 달라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이렇게. 그러면 20년 이상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이거 맞는데 맞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장인 대 사위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상하 관계잖아요. 그러면 사위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점유 보조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점유 보조자가 한 점유는 점유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사위는 봐봐요. 사위는 점유 보조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위는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하더라도 점유취득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점유가 아닌데. 그러면 결론이 과정이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위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안 나와 이런 건. 자, 그러니까는 결론은 사위를 뭘로 본다는 거죠? 점유 보조자로 본다가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비교 판례. 아마 이건 대답을 잘해줄 것 같아. 장인 대 사위라고 그랬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 관계. 여기요. 남편과 아내 관계는 상하 관계입니까? 평등 관계입니까? 이것도 대답을 또 잘하네. 그죠? 자, 평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평등. 평등. 우리 집은 평등 관계 아니죠. 우리 집은 상하 관계지. 누가 상일 것 같아요? 집에 계신 분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 관계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내는 평등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부부는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는 공동 점유자로 본다. 이게 판례란 말이에요. 자, 판례 내용은 3, 4월 달에 갖다 붙이도록 하고 지금 필요한 건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봐봐요. 사위는 뭘로 본다? 점유 보조자로 본다. 이거고 아내는요? 아내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공동 점유자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 됐을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까? 앞으로 시험지에 점유 보조자가 떴다. 없다. 그렇죠.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죠? 자,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렇습니다.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일단 첫 번째가
자,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 말을 사용하려면 자, 뭐가 필요하냐면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관계 있어야 된다고요? 점유 매개 관계. 자, 점유 매개 관계. 자,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가 무슨 말이냐 이건데, 자, 이 매자 봐보실래요? 매. 한자로 이게 매자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혹시 매파란 말 들어보셨을까요? 매파. 매파. 그래서 중매쟁이를 매파라고 그래. 앞에 계신 분이 삼파라는 말을 쓰는데, 삼파는 예를 받아주는 사람이고, 그건 삼파가 예를 받아주는 사람이고, 매파는 중매쟁이. 안 들어봤을려나? 혹시 보면 매개차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매개체라는 게 두 사람을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관계 아니겠어요? 매개체. 응? 자, 다시요. 어떤 걸 우리가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냐면, 형태 봐볼까? 자, 예를 좀 살펴보면, 자,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뭐 임대차, 이런 관계들. 형태를 좀 봐보세요. 이 형태를 자세히 보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를 이걸 우리가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빌려주는 거예요.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집주인 입장에서 빌려준 거잖아. 지상권도 마찬가지 내 땅을 사용하라고 빌려준 거 아닙니까? 임대차를 했다는 말은 임대인이 빌려준 거죠. 그 빌려주는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를 한다니까요. 자, 이 점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점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했다고 쳐볼까요? 그냥 이 아파트를 2년 동안 누가 점유 집에 사용합니까? 을이죠. 그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직접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직접 점유자 이래요. 직접 사용한다. 직접 사용한다. 그리고 하나 남았는데, 잡아봐요. 점유라고 하는 말이 현실적, 물리적 집의 점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다고 그랬잖아요. 그 점유라고 하는 개념이 혹시 기억납니까? 현실적,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배 가능성만 있어도 지배다. 저기 봐봐, 저기. 2번. 보입니까? 2번? 2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저기. 지배 가능성만 있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배.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2년 동안 직접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직접 점유자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자,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얘가 이사를 나가게 되면 얘가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간접 점유자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부를 때. 그러면 봐보세요. 자, 여기서 그 물건을 현재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 직접 점유자. 나중에 지배할 가능성 있는 사람, 간접 점유자 이 말을 사용을 하려면 두 사람 사이 이걸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갑이 을하고 임대차를 하지 않았다면 직접이고 간접이고 없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임대차가 뭐냐는 거죠. 빌려주는 관계 아닙니까? 두 사람 사이 연결고리 임대차. 빌려주는 관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빌려줬다. 그래서 현재 직접 사용하고 있다. 직접 점유자. 나중에 가능성 있다. 간접 점유자. 이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빌려주는 관계가 존재해야 빌려줬다. 빌려줘서 사용하는 사람. 현재 사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직접 점유자. 나중에 점유할 가능성이 있다를 뭐라고 그래? 간접 점유자. 쉽게 말하면 얘가 간접 점유자죠. 얘를 뭐라고 그럽니까? 임대인.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소유자. 소유자가 물건을 빌려준 거라니까요. 이게 지상권이 됐건 전세권이 됐건 임대차가 됐건 소유자가 빌려준 거지. 그 소유자를 우리가 뭘 한다고요? 간접 점유자. 그러면 쉽게 정리해보면 점유 매개 관계라 하면 빌려주는 관계라고요. 빌려주는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관계란 말은 첫 번째, 자, 빌려줬으니 나중에 달라고 무슨 청구를?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무슨 청구? 반환 청구. 반환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 이런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무슨 점이 가능하다고? 중첩. 적고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런 점유 매각관계는 반드시 유효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자, 중첩부터 해보겠습니다. 중첩. 가방을하고 임대차를 2년을 했는데 2년짜리를. 자, 그런데 다시 을하고 병사에서 전대차가 이루어져요. 1년짜리를. 이렇게. 그러면 임대차, 전대차 빌려주는 관계죠. 아니, 저 좀 봐보세요. 자, 제가 앞에 계신 분하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상가 임대차를 해줬다니까요. 2년짜리 했다고 쳐봐요. 계약을 2년짜리를. 그래서 이분이 이제 2년 동안 그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1년 동안 안 쓸 거라고요. 그럼 자기 사정이지. 그래도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까우니까 이분에게 한 번 더 빌려주는 거야. 이걸 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관계를 임대차라 하고 임차인이 한 번 더 빌려주는 관계를 전대차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1년짜리 계약을 했다. 그럼 봐보세요. 1년의 계약이 끝났다면 을은 병에 반환, 탈락할 수 있죠. 2년의 계약이 끝났다면 탈락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가 중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자, 이런 관계는 반드시 뭐일 필요도 없어? 유효일 필요도 없다는 말이 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임대차. 그럼 임대차니까 차임 아닙니까? 차임.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자, 차임인데 이익의 차임을 이걸 연체를 했다니까. 연체. 이렇게 해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임대차를 무슨 죄 할까요? 해지하겠지. 해지하는 순간에 이거 무효 아닙니까? 그러면 빌려주는 관계인 점유 매개 관계인 임대차가 무효란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도 내 물건을 빌려줬다니까요. 그러면 갑원을에게 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관계가 반드시 유효일 필요도 없다고요. 결론은 무슨 청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건가요? 반환 청구. 무슨 청구? 반환 청구. 반환을 청구할 수만 있으면 된다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점유 매개 관계가 무슨 관계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가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러시면 돼요. 점유 매개 관계란 빌려주는 관계.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빌려줬다니까요. 그 빌려주는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를 하고 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되돌려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관계를 뭘 한다고요? 점유 매개 관계. 그러니까 빌려줬기 때문에 빌려가서 직접 사용한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 하고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간접 점유자라 하고 더 쉽게 말하면 간접 점유자가 소유자 맞습니까? 빌려주는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를 단말로 바꿔보세요. 뭐예요? 소유자. 소유자. 더 쉽게 말하면 세입자.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점유자라는 말을 쓴 거 아닙니까? 그냥 간접 점유자, 점유자라는 말을 썼다. 6가지가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시작. 지배. 입으로 해보세요. 시작. 지배, 점유, 점유자, 점유권,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제도. 6개가 같은 말이라면서요. 그러면 점유자와 같은 말이 무슨 권입니까? 점유권. 그래서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다니까요. 같은 말인데 같은 말. 점유자라는 말을 썼다는 건 점유권이 있다는 소리죠. 그럼 이자에게 권리가 있는 거네. 그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자, 간접 점유라니까요. 점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도 자, 점유 취득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지. 점유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 간접 점유가 떴다면 점유 보조자는 끝 문장이 없다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시험지에 간접 점유자가 떴다. 그럼 일단은 뭐예요? 있다지, 있다. 아니, 얼마나 쉽냐 말이죠. 점유 보조자는 없다 이러면 되고 간접 점유자 일단은 있다 이러면 돼요. 간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점유 취득할 수 있다니까요. 응? 집안에 우한들이 있으시나 왜 이러지 오늘 분위기가?
피곤하죠? 어제가 무슨 과목이었습니까? 어제 공법 뭐. 힘드시겠다. 힘드시겠어. 월요일날이 뭐예요? 월요일날 개론, 화요일날 어제가 화요일인가? 공법, 오늘이 민법, 민기곡이 월, 화수에 몰려있네. 오, 좋으시겠다. 자, 그래서 그러시나. 그러면 목금이 좀 편하시겠네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금요일이 뭐예요? 금요일 중계입니까? 야, 좋으시겠다. 노래도 불러주고. 자, 상속인의 점유. 상속인의 점유. 자, 상속인은 물건을 자, 상속인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다. 지배하지 않는다. 자,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지배로 본다니까요. 이걸 지배로 본대. 지배 안 하는데 지배로 본대. 지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점유. 점유의 다른 말은 뭐예요? 점유권. 그러니까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뭘 하지 않는데 지배를 하지 않는데 점유권을 주니까 또 예배인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상속이 되면 상속. 점유가 승계됩니다. 저 상속이 되면 점유가 승계가 돼요. 자, 승계되는데 이때 자, 하자까지 승계가 돼요. 하자 승계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갑 이분이 대구에 사시는데요. 이렇게 자, 이 땅 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가 소유자야, 소유권. 자, 농사 짓는다면서요? 그러면 무슨 권도 있겠습니까? 점유권도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아들을 자, 서울로 유학을 보내놨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아들이 서울에 있는 애가 대구에 있는 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배라는 걸 합니까, 안 합니까? 얘가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지배 안 한다니까, 이게. 그러면 상속인은, 봐보세요. 이제 돌아가셨다, 상속. 그러면 얘가 이제 상속인 아닙니까? 그러면 상속인은 지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거 다 물려받을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이 토지의 소유권도 승계받을 것이고, 아버지 거 다 받아와야 되잖아, 이게. 그죠? 그럼 아버지의 무슨 권까지 점유권도 이게 승계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제는 점유권이 승계되느냐 안 되냐고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럼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6가지가 제가 같은 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이 가로가 쳐서 점유권의 승계나 같은 말이 점유승계 아닙니까? 그러면 점유가 승계가 돼요 안 돼요? 된다 이러셔야 되지. 근데 아버지의 법적 주를 그대로 받아올 것이니 만약에 바로 하겠는데 아버지의 점유가 자주야 자주. 그러면 아버지의 상태가 그대로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면 아들도 뭡니까? 자주. 아버지가 타주야 타주. 그러면 아들도 뭐라는 겁니까? 타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점유가 승계된다 안 된다? 된다. 점유 승계된다 안 된다? 된다. 점유권이 승계된다는 말이나 점유가 승계가 된다는 말이야 같은 뜻이라고요. 무슨 자까지 승계되는 거야? 하자. 자, 그리고 교재. 고생하셨습니다. 자, 224페이지. 자, 이 보세요. 자, 이번엔 점유의 종류. 자, 종류란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게 상태이래요. 상태. 다른 말로 태양. 이렇게. 종류, 상태, 태양. 자, 일단 적고 설명을 할까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점유의 종류라는 게 있는데 점유 상태라는 게 자, 자주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주점유. 자, 그리고 타주점유 이래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이렇게. 자주와 타주. 자주와 타주. 자주와 타주. 자, 좀 봐보세요. 앞으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판서를 종류라고 적는 순간부터 부르는 호칭이라고요. 부르는 호칭. 불러달라는 거예요. 불러달라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봐봐요. 자, 어떤 물건을 집에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라고요. 태양이란 말이 상태거든요. 아니 설마 저 태양이 그 태양은 아닐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자주 점유한다고 불러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타주라고 불러라. 호칭이라고요. 불러달라고. 불러달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고 부르셔야 돼요. 제 이름이 뭡니까? 이것도 대답을 안 해주려고 그래 이제는. 자, 제 이름은 이승현이죠. 그냥 생각 없이 저를 이승현이라고 불러주면 돼요.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부르라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면 자주점이라고 불러라. 어떤 상태? 어떤 상태? 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어떤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자주점이라고 불러라. 자, 소유의 의사 없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면 타주점유한다고 불러라.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소유자라고 생각하고서 점유를 하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자주, 소유권이 없다고서 생각하고서 점유를 하면 타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원리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말하고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다른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 소유의 의사.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건 어떤 물건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마음이 있다. 자기 것으로 하려는 마음이 있다. 소유의 의사가 있다. 자,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자기 것으로 하려는 마음이 없다.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요. 어떤 물건을 자기 거로 하려는 마음이 있다 없다는 말하고 소유권이 있다 없다는 다른 뜻이라니까요. 볼펜 줘봐요. 자, 이게 파란색 볼펜인데 봐보세요. 이거 제 게 아니죠? 그러면 내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저는 소유권이 없는데 제가 지금 파란색 볼펜이 필요하거든요. 가지고 있잖아요. 점유. 봐봐,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이걸 갖고 싶다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더라도 마음이 되니까 마음. 자, 이걸 갖고 싶다는 마음 하에서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 뭔주, 자주. 이걸 자주점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소유의 의사라고 그래.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그냥 내 게 아닌데 이거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보고서 이거 줄 거야. 되돌려 주려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뭔 주가 돼? 타주. 이해가 되셨나요? 소유권이 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가지려는 마음이 있다 없다.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봐봐요. 자, 맞춰보세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자주야 타주야 이거 지금. 그러면 이걸 자주와 타주를 여러분들이 맞춰내려면 제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 마음이 보입니까? 제 마음 알면 깜짝 놀랄 텐데 아마 지금. 자,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데. 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는 이제 판단할 수가 없고요. 판단할 수가 없고. 자, 이게 자주나 타주를 구별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가지려는 마음이 있다 없다를 그 점유하는 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의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 그 판단 기준은 객관적,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서 판단, 결정하겠다 이 소린 거예요. 이걸로 판단한대요. 이게 시험 문제 지문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주와 타주의 구별은 그자의 진정한 속마음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습.
겉모습을 가지고서 가지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거라. 겉모습을 가지고서 자, 가봐오라고 임대차를 했습니다. 임대차. 뭐 곧 있으면 봄이 오겠죠. 그러면 뭐 유원지 같은 데 가서 자전거를 대여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뭐 1시간 대여했다고 쳐봐. 그래요? 얘가 좀 자전거를 타고 다닐 겁니다. 점유. 이렇게요. 그러면 이 점유가 자주냐 아니면 타주냐 이거 따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얘가 빌려서 타고 다니면서 자기의 마음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속마음이. 그러면 아무리 속마음이 갖고 싶다 여도 자 겉모습이 무슨 대차이면 임대차이면 나중에 반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주야 타주야? 타주로 본다니까요. 점유자의 속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이 뭐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자, 가봐오라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도 똑같았어요.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 자, 나머지 왜 새로 살아요? 전세 산단 말이에요, 이게. 사는 동안에 그 마음을 가졌다니까. 아우, 나도 이런 아파트 있으면 좋겠다. 갖고 싶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 속마음이 아무리 그래도요. 제 속마음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겉모습이 전세권이면 나중에 되돌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지 자주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아니라고요. 겉모습이 뭐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고. 자, 다시. 가방우라고 둘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에는 매수인의 점유라고 나올 거라고. 이 점유가 자주냐, 타주냐, 그러면 속마음을 떠나서 겉모습이 매매를 했다는 말은 갖고 싶다는 거지, 이게. 그죠? 뭔 줄을 보셔야 돼? 자주. 뭔 주가 아니라 타주.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결국은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이 뭐이냐에 따라서 자주와 타주가 결정된다, 지금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뭘로만 시험에 나오냐면 판례로만 나와요. 그러면 자, 자주점이야 라고 보는 판례가 있고, 그러면 잠깐만요. 자주점이란 무슨 의사가 있는 거죠? 위에가? 시험지는 이리 말이 안 나와요. 자, 이걸로 나오겠지? 자, 그러면 무슨 의사가? 소유의 의사가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타주점유. 타주점유는 자, 이제 무슨 의사가?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래야 되겠죠. 저좀 봐보세요. 가장 일반적인 시험 문제 유형은 자주냐 타주냐 구별. 자주냐 타주 구별. 이런데 말을 바꿔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연습을 좀 해봅시다. 연습을. 자, 이건 자주다 타주다 판례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고 지금 연습이. 자, 따라서 하세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 시작.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 같은 말이에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라고 주기도 하고. 무슨 점유죠? 자주. 부차된다고요. 다시. 자, 무슨 의사가 없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 시작.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이렇게 나뉜다고요. 판례야, 판례. 그래서 얘네들은 자주야, 얘들은 타주야. 판례 정리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